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 이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본계약이 좀 밀릴 것인가. 일단 밝힌 바로는 2월 5일에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규모는 8,500억 가량, 36% 비중.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일단 피인수 매각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의 36%를 8,500억으로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8,500 곱하기 36%니까 2.7 이렇게 하면은 2조 2,95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이잖아요. 자, 2조 2,950억 정도 가량에서 주식수를 좀 빼보면은 대략적으로 곱하기 100 하면은 만 곱하기 1000 하면은 1,600원 정도가 좀 나옵니다. 1,600원 정도. 한 여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36% 8,500억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100%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2조 2천원 정도. 자, 근데 이제 지분 구조가 밥캣이랑 조금 두산인프라코랑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두산인프라코를 분리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36%고, 뭐 자세한 지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PR이 7배다. 7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겠죠. 이게 8,500억 가량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전에는 뭐 1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1조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현대중공업이 딱 적정 인수 기업이다라고, 현대중공업 지주 다 옛날부터 계속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맞았던 것도 있고 뭐 틀렸던 것도 있지만은 큰 흐름들은 일단은 좀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뭐 일단은 2월 5일에 끝이 보입니다. 이게 내일이 끝일지 아니면은 뭐 좀 연장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저로서도 뭐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좀 죄송한데 두인스탑이 있잖아요. 지금 두인스탑 약간 공매도 반공매도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공매도가요, 지금 줄었어요. 공매도가 어제 50%, 0.50%, 0.52%, 0.50%. 거래량이랑 이 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를 지목을 하면서 줄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공매도 순위가 일단은 1위는 맞아요. 공매도량. 근데 매매 비중으로 치면은 조금 대한항공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럼 두림스탑이 아니라 대한항공 스탑으로, 대한스톱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두인스탑 뭐 반공매도 운동을 두산인프라코로 한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중립이긴 합니다. 중립이긴 한데 어제부터 뭐 9999 뭐 실적 호가가 계속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신뢰성은 개인 투자자를 믿어야 되나,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믿고 올라가길 바라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 건드려 주기를 바라야 되는지, 약간 그게 조금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사실 그건 좀 빌미인 것 같아요. 본계약이 내일 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평가가 인수를 매각이 되면서, 인수하는 기업이 이 적정 주가가 얼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각 대상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자, 뭐 이 8,500억 이 가액이 왜 나왔냐? 우리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1조 뭐 2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가격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자, 뭐 FI 뭐 7,500억에서 1조까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팔고서도 1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었는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가 소송적인 부분에서 뭐 분리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책임을 안 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FI 투자자들 7,500억 이거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2,000억에서 2,500억 가량은 두산인프라코가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8,500억. 이거 뭐 2,500억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조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 소송에 대한 리스크로 디스카운트 된 금액이 8,5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FI랑 일회성 비용들이 막 이제 소송에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좀 소송이 끝났는데 FI 소송은 끝났고 FI랑 협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협상을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게 대략적으로 한 2,500억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4,500억 좀 7,500억에서 한 2,500억 중간이 한 이쯤. 이건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게 소멸이 된다. 이거는 좀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일회성 비용이 소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좀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뭐 저도 모르죠. 협의를 제가 뭐 FI 두산인프라코 이거를 좀 투자를 한 제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는 알 수는 없죠. 제가 뭐 한 분 한 분 다 만나봐가지고 상황을 전부 다 뭐 인터뷰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서야 조금 좀 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FI 이런 이것도 좀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송도 소멸이 되고 이제 이것도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프리미엄이 좀 더 이제 붙지 않을까. 제가 이전에 옛날에 한 이쯤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 유진 뭐 아니면은 뭐 그 FI들 그냥 사모펀드 뭐 이런데 이제 팔리는 것보다 차라리 현대에 팔려가지고 시너지가 나는 게 차라리 낫다. 가만히 놔둬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돈을 버는 기업이긴 한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팔려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차라리 현대랑 현대랑 좀 이제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이제 볼보를 좀 따라잡는 그런 기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어떻게 붙을지는 모르죠. 일단 좀 나쁘진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본계약부터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파를 할지 일단 뭐 8,500원을 계산했을 때 만원이긴 한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조금 시기적인 소요가 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이긴 합니다. 뭐 지금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자, 뭐 빠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 빠진다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좀 반등이 나온다. 오늘 본계약을 내일 본계약이 체결한다. 살짝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거예요.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이전에 뭐 가계약 아니면 입찰에 참여를 했다. 아니면은 뭐 예비 입찰을 나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이 좀 나와주면은 변동성을 확대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일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M&A 자체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여기에서 좀 이제 꼬리를 어디로 달려주느냐,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의 흐름들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조금 제 예상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예상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를 하면은 좀 이제 여기서 겁을 먹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거든요. 내일 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시장 참여자일 뿐이고 시장을 조성하는 조성자는 아니죠, 우리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의 뭐 임원이라든가 우리가 뭐 재무적 투자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내일 어떤 소식이 들려줄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과가 좀 다가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변동성을 확대를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뭐 일단은 지켜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움직임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은 영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차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차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GNN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3종목, 2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2종목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률,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이 어떻게 손실이 났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공부라든가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